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학교사 최은성입니다. 자, 오늘도 수학 교과서와 수학 개념 정리 노트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대부동식의 뜻을 이해를 하고 간단한 절대부동식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부동식이란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의 실수 전체 집합일 때,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이 부동식 x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이것은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요 부동어가 성립을 하겠죠. 이와 같이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동식을 우리는 절대부동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동식? 절대부동식. 예. 그래서 절대부동식을 증명할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자주 이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전부 다 실수일 때 한해서 A가 B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A-B는 당연히 0보다 더 크겠죠. 그러겠죠. 근데 A-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B가 0보다 클 때 당연히 이 B를 좌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A가 B보다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제곱, 실수를 제곱하면 그 값은 반드시 무슨 값이다?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한 걸 더하면 그 값은 당연히 0보다 더 크거나 같겠죠. 이러한 성질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실수를 제곱한 값은 반드시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만약에 0이란다고 한다면 A도 0이고 B도 0이겠죠. 반대로 A와 B가 각각 0이라고 한다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도 0이라는 사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절대값 A의 제곱이 A의 제곱하고 동일하다는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A, B 곱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동일하다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A가 B보다 더 크잖아요. A가 B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이 A의 제곱도 B의 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각각 A하고 B가 무슨 조건일 때? 그렇죠.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조건일 때.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각각을 제곱을 해도 똑같이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다. 단 A와 B가 전부 다 양수에 한해서 A가 0보다 더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에는 제곱을 해도 동일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부동식을 증명할 때는 이런 그 성질들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 잊으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부동식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수학 상에서도 배웠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기억나는 거 조금 어려운 거 한번 써볼까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 값은 반드시 무슨 값이냐면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인수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2분의 1 하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A하고 B가 각각 실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잖아요. 그래서 실수의 제곱 잠시만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더 커 나왔죠. 실수의 제곱도 0보다 커 나왔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더 커 나왔죠. 그래서 이 전체 합은 반드시 0보다 더 커 나왔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 중에도 이렇게 절대부동식이 숨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무수히 많은 그 절대부동식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는 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식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두수 또는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단 앞에서 뒤에를 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A-B의 부호를 판단을 해서 만약 A 빼기 B가 양수이면 당연히 A 앞에가 더 크겠죠.
뺐더니 0이다 라는 것은 A하고 B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거고, 뺐더니 음수가 되었다는 것은 뒤에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온다는 것 다들 이해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빼서 대소관계를 판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반 그 루트가 씌워졌거나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는 그냥 빼는 건 조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곱해서 빼보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곱해서 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가 0보다 더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양수다라는 건 당연히 앞에 것이 더 크다라고,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뺐더니 0이라는 것은 두 개가 같다는 거구나.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음수라는 것은 뒤에 것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두 수의 또는 두 식의 대소관계를 판별할 때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빼본다. 그래서 앞쪽 식에서 뒤쪽을 빼본다든지 아니면 각각 제곱해서 빼본다든지 그런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나누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있을 때에는 나누어 보는데 보통 A 나누기 B 이렇게 우리가 B분의 A 이렇게 쓰잖아요. B분의 A가 1보다 크냐 1이냐 1보다 작냐를 가지고 분모가 크다 분자가 크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도 전제 조건은 이미 양수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B분의 A가 1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히 분자가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게 나오는 것이고, 1이라는 것은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이고, 1보다 작다라는 것은 나누었던 1보다 작다라는 것은 분모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절대부동식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1번씩 한번 보겠습니다.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요것들 기억하십니까? 이 값은 반드시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절대부동식인데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많이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던 건데 1차 항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2분의 우리는 지금 A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여기는 BA로 이렇게 쓸까요? 내림차순으로 쓴다면 A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이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 그래서 2분의 B의 제곱 한 번 더 하고 한 번은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B 전체의 제곱이라고 쓰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 이처럼 쓸 수 있고, B의 제곱.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B 전체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 A와 B가 각각 실수일 때에는 실수를 제곱한 수는 반드시 0보다 더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제곱할 때도 이것도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수, 거기에 4분의 3배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수가 되어서 이 값들은 항상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부동식,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식 중에 하나고요. 반대로 이 식이 만약에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또 여기 안에 부호가 서로 바뀌어지겠죠. 그래도 똑같이 이 값은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또한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 저 식은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계속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절대부동식 중에 가장 저희가 절대부동식 중에 가장 많이 또 익혀가야 하는 것들이 이 산술기압평균인데요. 이 산술기압평균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부동식 중에서 이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을 이용해서 저희가 최대, 최소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절대부동식 중에서 이 산술기압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계산을 한다든지 우리가 모양을
보고 이게 최대 최소를 많이 찾는데요. 이 계산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두 번째 산술 기하를 이용한다든지 세 번째 부동식을 이용한다든지 이 순서대로 저희가 최대 최소를 지금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계산할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경우에는 두 번째 산술 기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산술 기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자체가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산술 기하 평균을 절대 부동식의 한 코너로 지금 집어넣어서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잠깐 한번 또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루트 3. 루트 3은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그렇죠. 이 루트 3을 제곱을 하면 이 값은 반드시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보다 클 때 그 수를 우리는 뭐라고 배운다? 그렇죠. 실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루트 마이너스 3은 그러면 실수일까요? 실수가 아닐까요? 제곱을 해보면 알겠죠. 이걸 제곱을 할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수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런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허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실수. 어떤 실수를 제곱을 해서 그것은 반드시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우리가 증명에서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니까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들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건 그 어떤 수가 무슨 수다? 실수가 된다 라는 사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그 어떤 수가 실수라는 사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이 A가 양수면 이거의 루트를 씌운 것, 이것 또한 뭐가 된다? 이거 루트 자체를 제곱을 해주면 A가 나오는데 A가 뭐다? 양수다. 그래서 이 수는 무슨 수다? 실수. 마찬가지겠죠? B가 양수일 때 루트 B도 무슨 수가 된다? 실수. 그럼 실수에서 실수를 빼어도 이 전체 계산은 뭐가 된다?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 전체를 제곱해도 그 값은 무슨 수다? 실수다.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그 값은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을. 그러면 a-b 전체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b의 제곱.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거, 전개식에서 많이 사용했던 거 기억들 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앞에 거 제곱하면 a.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p, 앞뒤로 곱한 거 마이너스 2, 루트 둘 다 양수기 때문에 a,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값이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a 플러스 b는 지금 2 루트 ab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쪽에 있는 것을 산술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평균? 산술평균. 그럼 뒤에는 뒤에 것을 기하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3개를 더해서 3로 나눈 거, 4개를 더해서 4로 나눈 거. 우리가 그 흔히 사용하는 평균이죠. 그것을 이제부터는 산술평균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하평균은 지금 루트를 씌웠잖아요. 2개를 곱했기 때문에 거듭제곱, 만약에 3개를 곱했으면 세제곱근, 예, 4개를 곱했으면 4제곱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특히 기하평균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거 기하적으로 접근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인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AB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런데 이 넓이하고 똑같은 정사각형. 자,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AB가 되도록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기하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 X의 제곱이 AB. 그래서 X는 루트 A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기하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평균이라는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기하평균이라는 건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 그럼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럴 때에는 조건이 뭐였다? 선행된 조건이 그렇죠. 각각 두 개의 수가 무슨 수다? 양수다. 양수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양수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등호가 성립이 되려면 이 플러스 앞에 있는 수와 플러스 뒤에 있는 수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에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을 양변을 2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중요한 이유는 최대값 문제, 최소값 문제로 변환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로 문제를 지금 갖고 가보려고 그때 사용하는 식대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양변을 2를 다시 한번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이 두 개의 합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A와 B 합, AB, 곱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합은 반드시 두 수의 합은 곱한 것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2배를 취해도 합이 얘들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사실에는 변함없습니다. 다시 두 수의 합,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앞의 수와 뒤의 수, 이 두 개의 수를 곱해서 루트 씌우고 2배 취해 준 것보다 이 합이 항상 더 크거나 같다. 단 이 등호는 언제가 성립된다? 이 플러스 듀오의 앞 뒤의 숫자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A 플러스 B가 만약에 곱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곱해서 이 값이 상수가 나온다고 하면 A 플러스 B 입장에서는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 A 플러스 B는 이 루트 상수보다 더 크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곱이 일정하면 합의 무슨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합이 일정한 상수값을 갖게 되면 곱은 무슨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최대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네. 다시 첫 번째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건. 어떤 조건? 각각 주어져 있는 미지수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하다는 것을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 최소값을 찾거나 곱의 최대값을 찾을 때는 이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한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다시 우리는 합의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할 때 이 곱이 무슨 값을 가지면 된다? 네, 얘가 상수값을 가지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합 A 플러스 B 이 두 개의 수를 적당하게 쪼개서 서로 A, B 두 개를 곱해서 상수를 만들려면 이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죠? 상수가 되려면 그렇죠. 역수관계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담아 놓아야 할 거는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이 루트 안이 상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적당히 두 수를 쪼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두 개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최대 최소값을 한번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일 때 뭘 해보지? A 곱하기 B가 8일 때 A 플러스 2B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그렇다면 이처럼 곱이 지금 일정한 상수값이 주어졌잖아요.
곱이 상수인데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제일 먼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가 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합의 최소값이나 곱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인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합의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린 여기다 쓸 때 어떻게 쓰죠? a 플러스 2b 이수와 이수 두 개를 더한 값은 반드시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예, 두 개를 곱해 2a, b 두 수를 곱하고 루트를 씌운 다음에 두 배를 취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것을 뒤에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B가 8이니까 여기가 8, 그럼 2 곱하기 8, 16이 되겠죠. 그럼 여기 루트를 벗어나면 4니까 4, 2, 8이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2B는 최소값은 누가 된다? 8이 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는 언제 성립할 수 있다? 최소값 8을 얻기 위해서는 A하고 2B가 뭐하다? 서로 같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4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A는 4, B는 2라는 거 쉽게 이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보통 합의 최소값이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또 이것이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으면 산술기하를 사용한다. 다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 더 풀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예를 들어서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A분의 3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하실 거 용도 먼저 보겠습니다. 합의 최소값 맞지요? 합의 최소값이 주어져 있고 각각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양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A분의 3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가 있고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산술기하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수를 A분의 3 두 수를 더한 것 그러면 저 두 개를 먼저 곱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거기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두 배 취한 것이 합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즉 합이 두 배의 루트 A 곱하기 A분의 3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라고 쓸 수 있다? 2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보시면 이 곱이 일정한 상수값 로 떨어져야지만 이 루트 안의 값이 상수로 주어져야지만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도 고맙게 이 두 개의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그래서 역수여서 곱하면은 이 A가 소가 되어서 상수만 이렇게 떨어져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더 클 때 분수 x-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의 한번 최소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x가 2보다 더 클 때 이게 조건이 주어졌고요. x-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의 최소값. 자,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산술기하평균을 쓰기 위해서 아까 어떤 조건이 있었다고 했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양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양수 조건. 두 번째, 양수 조건 말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뭐뭇의 최소값이라고 물어볼 때는 합의 최소값이라는 거, 앞에가 합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2배의 루트 AB.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는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곱이 무슨 모양이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곱이 상수가 되도록 적당히 쪼개 놓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시
x가 2보다 클 때 x-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에 일단 분모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분모가 양수잖아요. x가 2보다 큰 수를 갖다 대면 분자가 또 양수가 나와서 이것이 양수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두 개의 숫자로 쪼개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몇 개의 항으로 나눈다? 두 개의 항으로 나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분수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항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려면 실제로 직접 나누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을 뭘로 나눈다?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바로 나눠 떨어지네요. 그렇다면 이 위의 식들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네요. 뭐로 쓰냐면 여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얼마? 16. 분모 x 마이너스 2처럼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식을 써주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이렇게 한번 쓰면 이렇게 약분되어서 여기는 지금 x-2분의 16.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지금 쪼갰던 것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a 플러스 b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개의 수가 뭐여야 된다? 그렇죠. 상수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지금 마구잡이로 곱하면 상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수와 이 수를 이 두 개의 수를 곱해서 앞수와 뒤수를 곱해서 상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모 이렇게 약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얼마? 그렇죠. x-2 플러스 x-2분의 16 마이너스 2를 빼줬으니까 이번에 2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의 무슨 값을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최소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고정된 숫자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둬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지만 지금 확인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수의 최소값을 찾으면 이 최소값에 고정된 값을 더해도 그것이 최소값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하고 이 수 두 개의 항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죠. a 플러스 b는 두 배의 루트 ab. 이 두 개의 합은 이 두 개를 먼저 뭐한다? 곱한다.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남는 건 16이죠. 16 곱해서 두 배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6은 얼마다? 4.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얼마다? 8.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수의 최소값은 8이 되겠죠. 거기다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2. 그래서 저것의 최소값은 얼마다? 10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만 더 어려운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지우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최대 최소를 찾을 때에는 분명히 조건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양수 조건. 그 다음에 곱이 일정하든지 아니면 합이 일정하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든지 곱의 최대값을 구하든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반드시 산술기하평균을 지금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한다? 네,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양수 조건과 함께 그렇죠.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곱이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해서 예를 들어서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예를 들어서 4a 제곱 플러스 a분의 1이 a 골 p에서 최소값 q를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값 q를 가질 때 2p 플러스 q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A가 양수일 때 4A제곱 플러스 A분의 1이 A 콜 P에서 최소값 Q를 가진다고 하면 이 P 플러스 Q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요. 산술평균 위에다 한번 선생님이 더 적어 놓겠습니다. 두 개를 더할 경우 이 플러스 기호의 앞과 뒤에를 반드시 뭐 한다? 곱한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고 두 개를 취한 것보다 합이 반드시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A와 B가 뭐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합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곱이 항상 뭐 해야 된다? 상수가 되어야 한다. 상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A, B를 잘 쪼개야 된다.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풀어왔더니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산술평균을 잠깐 설명을 해주고 곱이 일정할 경우에 합의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곱이 일정하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4a의 제곱 플러스 a분의 1 위에 있는 식에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해보면 이거는 누구보다 더 크게 나왔다. 2배의 루트, 2개의 곱. 곱했더니 남는 거는 뭐만 남더라? 4a만 남더라. 근데 여기가 뭐 해야 된다?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수가 나옵니까? 상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확인이 돼요. 항 두 개짜리를 사용해서 지금 이 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루트 안의 숫자가 상수가 나오도록 고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산술평균 3개를 더했을 때는 누구보다 3배의 세제곱근 A, B, C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것도 기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금 그냥 여러분들한테 쪼개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A, B, C 3개를 쪼개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3개짜리 산술평균과 3개짜리 기하평균을 지금 예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도 한번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식에 맞춰서 주어져 있는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4a 제곱 플러스 a분의 1을 우리는 몇 개로 지금 쪼개는 연습을 한다? 그렇죠. 3개로 쪼개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쪼갤 것인지 4a의 제곱을 쪼갠다고 생각하면 a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a의 제곱을 쓰면 4a의 4제곱이 되어서 요놈은 안 되겠죠. 그래서 a분의 1을 쪼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4a의 제곱 이렇게 큰 3개의 덩치를 이렇게 쪼갤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4a의 제곱. 그럼 a분의 1을 쪼갤 때는 분모 2a분의 1, 2a분의 1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 어차피 이거 2개 더하면은 a분의 1이니까. 그래서 4a의 제곱 플러스 a분의 1을 항 이렇게 3개로 지금 쪼갰습니다. 이렇게 3개를 쪼갠 것. 이 값들은 반드시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이 3개를 곱해. 루트 4a의 제곱 곱하기 2a분의 1 곱하기 2a분의 1. 그게 세제곱근 한 다음에 3배를 취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산이 다 돼버렸네요. 2a, 2a니까 4a의 제곱 이렇게 벗겨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1만 남죠. 그래서 어차피 세제곱근 해도 도로 1이니까 남는 것은 3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4a의 제곱 플러스 a분의 1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 얼마를 얻었다? 3이라는 거 쉽게 지금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3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 A가 얼마일 때 최소값인지, A가 P에서 최소값 3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이 3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거죠? 이 등호는 언제 만족한다? 그렇죠. 이 세 개가 모조리 뭐 할 때? 같을 때. 그래서 4A의 제곱하고 누구하고?
2a분의 1하고 누구하고 2a분의 1하고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같을 때 최소값 얼마를 가졌다? 3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요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a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세제곱은 8분의 1이니까 a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 그렇죠. a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3을 갖는다. 그래서 p 대신에 2분의 1. Q 대신에 3 갖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3 계산하니까 답은 얼마다? 4.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합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된다? 곱이 상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4의 제곱 플러스 a분의 1 이걸 계산을 했더니 곱이 일정하게 상수로 떨어지지 않아서 두 개짜리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짜리를 이용해서 이처럼 요 세 개짜리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한 식에다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어렵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쪼개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8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동식, 절대 부동식이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양일 조건을 지금 계산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자, 양일 조건, 잠시만요. 양일 조건. 얘가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4항에서 배웠듯이 얘가 양수가 된다. 얘가 2차 방정식이라는 전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의 계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식이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2차 방정식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2차항의 계수가 0,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계수도 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c가 뭐면 된다? 0보다 크다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양일 조건.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준다라면 얘가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a가 0, b가 0, c가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만약에 이 식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0보다 더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반드시 그렇죠. 양수. 그래서 x의 제곱의 계수가 항상 하늘 보고 두 팔 벌려. 그래서 a는 항상 양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x축에 둥둥 떠 있으려면 이 x축과 이 2차 방정식이 만나는 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판별식 t 자체가 허수 범위 안에서 근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한 번씩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다들 너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절대부등식이 무엇인지 그 절대부등식 중에서 많은 절대부등식 중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인 산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거 기억들 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걸로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운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